네, 여러분 반미 자주자주TV 이은혜 리포터입니다. 오늘 미군 없는 내 고향 첫 번째 탐방지로 평택을 찾아왔습니다. 단일한 해외 주둔 기지 중엔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바로 캠프 험프리 앞을 찾아왔습니다. 주한미군, 정말 필요한 존재일까요? 필요 없습니다. 그 확실한 근거를 하나하나 찾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미군 기지 탐방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탐방지, 평택 캠프 험프리, 함께 떠나보시죠. 평택 미군 기지 소개해 주실 전문가 선생님을 좀 모셔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 평화시민행동 상임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김성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군 기지가 여기 평택에 있는 캠프 험프리라고 들었는데요. 캠프 험프리는 1919년 일제가 조성했었죠. 1942년 일본 해군 시설대가 1700m, 폭 50m의 활주로를 공사를 하고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패전을 하고 쫓겨났죠. 그리고 나서 미군들한테 접수가 되고 미군들이 경계 근무만 서다가 공식적으로는 1951년도 2월 달에 공여지로 인수가 된 거죠. 그 이후에 이제 1952년도 전쟁 기간 중에 미군이 2,400m로 다시 활주로를 이렇게 넓힌 거죠. 그러니까 활주로에 따라서 계속 그 토지가 빼앗기게 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 안에 있는 시설들도 어마어마하게 좋다고 들었는데 해외 기지 중에 본토와 거의 흡사한 생활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리틀 아메리카라고 이렇게 독일에 있는 람슈타인 공군기지, 일본에 있는 가데나 공군기지, 그리고 한국에 있는 여기 K6 캠프 험프리, 이곳이 리틀 아메리카라고. 평택 캠프 험프리 K6는 여의도의 5배, 그 안에는 미 본토보다도 더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미군들이 밖에 나와서 생활하지 않고 그 안에서 모든 생활, 슈퍼짐이라고 하는 체육관도 있는데 이 미국 대학교 선수들이 이곳에 와가지고서 농구 대회를 할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슈퍼짐 체육관이 있습니다. 배우자 그리고 자식들까지 다 데려와서 여기에서 생활을 합니다. 학교도 있어요? 네, 초등학교 2개가 있어요. 아, 2개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가 2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있고 고등학교 있고. 다른 기지들이 지금 평택으로 이사를 왔거나 올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대추리에서 주민들이 막 싸우기도 하셨던 기억인데요. 그 주한미군 이전 계획 2004년 용산 기지 이전 협정과 2002년 연합토지관리 계획 개정 협정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이 주한 미군 기지 이전 사업단이 창설이 되었어요. 그리고 2007년도에 첫 삽을 이제 시작했죠. 이러한 그 한미 간의 협정이 있었지만 대추리 주민들 여기서 100여 년 동안 선조들이 살아왔었고 또 내가 농사짓고 내가 그곳에 묻혀야 될 이 대추리라고 하는 고향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절박한 심정에 대추리 주민들이 완강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한미 간의 이러한 협정에 의해서 한국 군인들을 대거 동원해 가지고서 시민들을 마구잡이로 폭행하고 강제 연행하고 철조망 치고 정말 민간인을 대상으로 군인이 군사작전을 펴서 그렇게 주민들을 비롯해서 이 대추리 땅을 미군들에게 더 이상 뺏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대한민국의 많은 양심적인 사람들이 그 대한민국 군인들에 의해서 폭력을 당했었던 거죠. 그러한 국민들의 완강한 저항에 의해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2007년 이후에 이제 주민들과 억울한 어떤 협상이지만 주민들과 협상 끝에 첫 삽을 해서 지금 공사를 했고 뭐 완공하는 날짜는 정해져 있었지만 계속 늘어지고 있어서 이게 2020년 올해가 될지 2021년이 될지 2022년이 될지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빨리 직접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떠나볼까요? 예. 고고싱! 네, 지금은 김성기 상임대표님의 차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군 기지가 들어옴에 따라서 많은 문제들이 이 동네에
발생이 되는데요. 그 중에 환경오염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합니다. 2018년 팽성 미군기지 주변 지역 환경기초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나마도 내부 조사는 하지 못하고 울타리 바깥 지역만 했는데요. 그 결과 TPH, 벤젠과 같은 유류오염과 카드뮴, 아연 등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하수 두 곳에서도 TPH가 정화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송유관으로 인해서 기름이 누출이 되어가지고 대지가 이렇게 오염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군산분들이 들으면 억울할 텐데 여기에 엄청난 많은 토양을 퍼가지고 군산에다가 매립을 한다는 거예요. 하고 새 토지를 그 파낸 곳에다가 또 이렇게 묻는. 그럼 어떻게 돼요? 미군 기지 내에서 기름이 누출이 되어가지고 오염이 되는 건데 원인을 찾지 못하고 계속 밖에서 담장 밖에서 흙을 갖다가 계속 퍼가지고 이게 바꿔주는 거예요. 계속. 예. 그죠? 원인을 규명을 해서 차단을 시켜야 되는데 흙을 파가지고서 군산에다가 버리고 또 새로운 흙을 또 묻고 엄청난 많은 돈이 우리 세금으로 다. 군산 여러분 데모하셔야 합니다. 찍어야 돼. 네, 여기 팽성 공공하수 처리 시설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미군 기지에서 나온 하수와 평택 주민들이 쓴 하수가 각기 다른 시설에서 걸러져서 안성천으로 방류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미군 기지 전용 하수 처리 시설에서 이름 모를 폐수가 불법 방류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환경부는 시설의 관리 책임이 있는 평택시에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오염 폐수를 방류한 건 미군인데 우리 혈세로 벌금을 냈다는 말입니다. 더 황당한 건 평택시가 재발 방지를 위해 이를 여론화하거나 항소를 하지도 않고 쉬쉬하며 벌금을 냈다는 사실입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요. 여긴 어디예요? 안성천이에요. 이게 여의도의 5배 크기의 엄청난 땅을 미군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우리 요양시설, 대학교, 도서관 이런 것들을 지어가지고서 사용하면 얼마나 우리 한국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겠어요. 지금 근데 이거를 땅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돈은 내나요? 돈 한 푼도 안 내죠. 한 푼도? 네. 다 우리 돈으로. 네. 각종 쓰레기들을 저쪽에다가 이제 야적 해놓은 곳이죠. 여기 미군들은 뭐 땅에다가 건축 폐기물을 엄청 묻어요. 실제 그 미군 군무원들이 그 이야기 해준 거예요. 심지어는 고엽제를 막 수백 통을 땅에다가 묻고 이런 사건들도 있었죠. 뭐가 이 땅에 묻혀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개성공단을 하려고 해도 금강산을 가려고 해도 한국 정부가 마음대로 못해요. 왜?